자, 일단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 원탁에 M량을 합치는 방법이죠. 이게 이름이 원순열이라서 원탁에 M량을 합치는, 사실 원탁 아니죠. 사각형에 합치고 삼각형에 합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게 회전에서 일치하는 모양이 나오면, 일치하면 뭘로 본다? 네, 같은 걸로 본다는 거. 그래서 원탁에 M을 합치는 방법이 그냥 뭡니까? n-1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원순열을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자리고죠. 네, 첫 번째 자리고죠. 제가 제한 조건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게 제일 그죠? 하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대칭성으로 푸는 게 제일 쉽긴 한데 대칭성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도형 문제랑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잘 없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분할 분배. 근데 뭐 요즘에는 그냥 이 제한 조건을 주고 자리 고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나오는 것 같아요. 6월에도 이런 게 나왔었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자리 고정으로 푼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A, B, C, D를 할 거다. A, B, C, D를 4개의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럼 일단 뭐다? 누구의 관점에서 볼 건지를 봐야 되겠죠. 자, 4명 중에 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지 뽑는 방법은 몇 가지? 네, 한 가지로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A의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A로 잡든 B로 잡든 C로 잡든 D로 잡든 상관없는데 그냥 A로 한다고 생각하시죠. 한 가지입니다. 그럼 A를 일단 앉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애들은 뭐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친구들이 이렇게 네 개 원탁 네 자리에 있는데 여기 제일 먼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앉을 때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자리 정사각형의 자리가 있는데 요런 자리에 앉을 때는 당연히 뭐다? 이 자리랑 다 똑같잖아요. 어디 앉지? 라고 생각했을 때 어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 모양인데 여기 있는 한 명, 여기 2명 앉으면 여기는 뭐다? 분명히 앉는 자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왔을 때는 어차피 내가 혼자 와가지고 나 혼자 앉을 건데 내 자리에 아무데나 앉아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A는 뭐다? 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A를 앉히고 나면 이제 이 세 자리는 A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걸 얘기한다? 자리적 특성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A가 여기 앉았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원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회전 초밥집 간다고 합시다. 회전 초밥집을 초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알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리를 앉을 건데요. 자,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 5자리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여기서부터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좋아하냐? 기주야 무슨 초밥 좋아하냐? 연어초밥. 연어초밥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연어가 와요. 이렇게 여기서 소빈이가 먹었어. 이제 지난해 여기서도 또 여기서 연어가 옵니다. 오늘 여기서 희섭이가 먹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 자리랑 이 자리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원형이라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특징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A가 이미 들어가 버리면 원형이니까 B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자리적 특성이 생겨버렸죠. 그럼 나머지 3명을 서로 다른 3개 자리에 앉히는 방법이니까 얼마?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6명을 앉힐 거라고 하면 역시나 A를 앉힌다고 합시다. A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딱 와가지고 이제 앉을 거거든요. 앉을 건데 어디 앉지 고민하면 여기랑 여기는 사실 같은 자리니까 혼자 앉을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제 5명이 더 와야 돼. 여러분이 먼저 왔고 제일 먼저 왔어. 여러분이 A입니다. 제일 먼저 왔어. 5명이 더 와야 되는데 5명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형 뭔가 옆에 앉거나 앞에 앉고 싶잖아. 확률적으로 여기보다 그게 앉아야 되고 이제 생각을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봐. 내 말고 그애 말고 4명이 더 오니까 얘들이 어떻게 앉을까?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앉았다고 했어. 여기 앉았는데 옆에 앉고 싶어. 여기 앉히고 싶어요. 기주가 왔어요. 그럼 기주한테 얘기하겠죠. 기주야, 저기 자리에 좋지 않을까? 야, 여기 너 여기 혼자 앉는 게 편하다. 야, 여기 앉잖아. 나는 이렇게 여기 앉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여자애가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여기 앉아야 이렇게 한번 툭 이렇게. 자, 그런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봅시다. 여기랑 여기의 자리 어때요? 똑같죠? 어차피 혼자 앉는 자리니까. 여기랑 여기 자리 어떻습니까?
그렇죠. 얘랑 얘랑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그죠? 오른쪽에 앉힐 거냐 왼쪽에 앉힐 거니까 다르고요. 그러면 다를 수 그러니까 이 자리는 같잖아요. 어차피. 네. 이 자리는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리가 몇 개 나온다? 세 개가 나오니까 A를 앉힌다고 하면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 그렇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으니까 카운팅할 필요 없고요. 그럼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고요. A가 여기 어딘가에 앉고 나면 뭐다? 나머지 5자리는 이제 아예 싹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네. 그죠? 싹 다 다른 자리가 돼서 나머지 애들은 뭐다? 그냥 순열로 배열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자리 고정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원순열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순열 문제로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줄 세우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다? 순열입니다. 순열. 그러니까 자꾸 순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자리에 이렇게 앉히고 싶다. 여기 앉히고 싶으면 뭐다? 그죠?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이쪽 자리가 뭐다? 얘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오른쪽에 모서리. 그다음 이쪽 자리가 뭐다? 왼쪽 모서리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역시나 두 가지가 될 거고요. A가 앉고 나면 각각의 자리가 뭐다? 자리의 특성들이 전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애들 배열하는 거 맞나? 실패 이렇게 이제 됩니다. 물론 대칭성으로도 풀 수 있는데 대칭성은 그냥 가볍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대칭성을 풀 수 있는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어차피. 아시겠죠? 삼각형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할 거야.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원순위 아직 끝이 안 나가지고 자 일단 삼각형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삼각형은 정삼각형하고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부터 해볼까요? A를 한번 앉혀볼게요. 자 A를 앉힌다고 하면 A가 앉힐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자 어디라? 여기 1번이라고 하면 자 요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이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왼쪽이 우선이죠. 그럼 이걸 요렇게 해서 60도로 120도로 돌려보면 어디로 옵니까? 일로. 여기서 120도 돌리면 이쪽으로 오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2번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120도 돌리면 얼마? 여기 2번. 또 120도 돌리면 얼마? 여기 2번이 되겠죠. 따라서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네, 두 가지가 됩니다. A 두 가지 앉혀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문제 풀 때 모르겠잖아요. 그럼 일단 A를 앉혀놓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앉힙니다. A를 여기 앉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의 자리가 다른 자리인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B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 하나요, 다르나요? 당연히 다르죠, 이건. 그냥 밝게 해라. 자, 잘 생각하니까 네가 아이고 잘생긴 남자라고 생각해봐, B가. 다르잖아, 1번이랑 여기가 좋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좋아, 준비하죠.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 하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당연히 이거랑 이거는 A에서 훨씬 멀어졌죠. 이거랑 이것도 다르죠. 이거는 왼쪽 끝이고 이건 오른쪽 끝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여기도 당연히 다니까 다섯 개의 자리가 전부 보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앉는 방법은 얼마? 500불이야.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다음 여기 앉혀볼까요? 자, A 앉힐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이거? 자, 일단 A 여기 앉는 거 완전 다르죠. 여기 앉는 거. 1번이라고 볼까요? 여기 앉는 거 완전 다르죠. 자,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 다르니까 여기 2번. 이거랑 이거랑 같나요?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나요? 다르죠. 여기 3번 자리입니다. 그죠? 자, 이 자리랑 같은 자리 있습니까? 이거 같이 하네. 몇 번이야? 2번이랑. 2번? 3번이요? 대칭 2번은 2번? 3번이요. 아 4번 아니에요. 아예 다른 거 아니에요. 아예 다른가? 대칭성 있으니까. 근데 이쪽 오른쪽에 1이 있는 거 3은 오른쪽에 상황. 이거 같은 자리 있어 없어? 몇 번? 없는 거 같은데. 없는 것 같다고? 네, 없습니다. 이거 새로운 자리입니다. 왜냐면 아니요 A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왼쪽과 자기의 오른쪽 이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랑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원순열은 이 회전에 대한 대칭성을 보는 애거든요. 회전에 대한 대칭성. 회전에 대한 대칭성인데 여러분이 지금 얘가 대칭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좌우 대칭, 선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회전에 대해 대칭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회전시키면 얘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래야 돼. 회전에 대한 대칭성이 생겨요. 좌우 대칭은 회전에 대한 대칭이 맞다 아니다? 아니죠. 왜냐면 방향성이 달라서. 만약 마찬가지로 2번이랑 만약 여기 5번이라고 합시다. 2번하고 5번을 비교하면 2번은 자기의 왼쪽에 A가 혼자 1이 혼자 앉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5번은 뭐다? 자기의 오른쪽에 A가 혼자 앉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애가 돌잔치를 하는데 애가 여기 앉아. 여러분이 아마 여기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앉으면 안 되잖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같은 거 타는데 애가 타는데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혹시나 내 오른손 잡이요. 그럼 당연히 제가 어떻게 앉을까요? 그래도 오른쪽에 아이를 두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가 어렵나? 네, 아무튼 이거랑 이거랑 상관없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방향성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이기 때문에 달라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1번에 앉았어. 1번에 앉았다 생각합시다. 근데 생각해봐요. 그냥 사람 알죠? 사람 얼굴 보면 왼쪽이 또 잘생겼을 수 있고 오른쪽이 좀 잘생겼을 수 있거든. 기자님은 어느 쪽이 잘생겼냐? 없나? 잘생긴 쪽이. 턱?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좀 더 낫다고 합시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나아. 오늘 보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2번이랑 5번 중에 앉으시다. 어디 앉아야 됩니까? 5번에 앉아야지. 이래야지 얘가 제 오른쪽 면을 잡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왼쪽에 뾰루지 같은 거 낫다. 여기 앉아야지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자리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달라요. 자,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A를 앉힐 수 있는 게 이미 5개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 앉히는 건 4팩 이렇게 되는데 고민할 필요 없죠. 처음에 이건 원순열이 아니라 뭐다. 각각의 자리가 전부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뭐다. 처음부터 5팩.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 5명 앉히는 건 5팩. 이것도 뭐 똑같은 결과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자, 원순열입니다. 자, 요 정도 하면 이제 그죠? 테이블에 앉히는 건 이제 다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것들 A, B, C, D 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원순열도 결국은 순열 문제니까 순열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대로 나와요. 자, 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2개가 지금 뭐였죠? 줄 세우기. 자, 줄 세우는 건데 A, B가 뭐 하는 경우랑 이웃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뭐 하는 경우? 그렇죠.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A, B가 마주 보는 경우 이렇게 이제 3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합시다. A, B가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문제 뭘로 풀면 됩니까? 묶어서. 그러면 A, B를 묶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묶어서 C, D, E, F를 할 건데 그룹으로 따지면 몇 개 그룹이 돼요? 네, 5개 그룹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한 명을 고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고정할 때는 여러분 항상 자리 고정할 때는 어떤 놈을 고정하는 게 제일 낫다? 제한 조건 많은 애를 고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한 조건 많은 애 자리를 먼저 고정해놓고 제한 조건 없는 애들을 배열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때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그죠? 밥 먹으러 가면 까탈스러운 뭐 그냥 야 국밥 먹으러 자 뭐 돈가스 양식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아무거나 그냥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요. 뭐 하면 그거는 참 그러면 일단 누구부터 골라요? 야 니 먹고 싶은 거 골라봐 하고 남은 애들끼리 그 중에서 딱 고르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맞잖아. 우리끼리 뭘 골라 막 얘기하고 그래 오늘 이거 먹으러 하는데 나 그거 좀 먹었는데 진짜 처음에 얘기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뭐 제한 조건이 많은 애부터 먼저 고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제한 조건이 여기서 누가 당연히 맞습니까? A, B가 많죠. 그래서 A, B의 자리를 고정한다. 여기 고정합니다. 그럼 이제 몇 하나면 C, D, E, F 4명 남죠? 그럼 일단 자리 고정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이렇다는 문제는 이 그룹 안에서 줄 세우기 가능하죠. 자,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2팩이라고 해도 2가지라고 해도 되겠네요. 줄 세우고 나머지 애들 배열하면 되겠네요. 얼마? 4팩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웃 안 하는 문제는요. 뭘로 푼다? 그렇죠. 낀가놓기로 푼다고 그랬죠. 낀가놓기로 풀면 되는데 일단 요거는 2명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여사건으로 푸셔도 되고 낀가놓기로 푸셔도 됩니다. 낀가놓기 얘기 맞나? 낀가놓기 적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이건가? 긴가놓기?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죠. 긴가놓기겠죠? 자, 아무튼 이건 2명이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고요. 3명 이상 이웃 안 하는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풀면 안 됩니다. 훨씬 복잡해져요. 그래서 전체 경우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수가 몇 가지입니까? 6명인데 6명 원탁에 앉히는. 그렇죠. 5팩토리얼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6명을 전체의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 될 거고요. 6명을 6개 앉히는 건 5팩토리얼이고 여기에다 보다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니까 여기에 보다 2팩 곱하기 4팩을 빼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뭐 2명이든 3명이든 이가놓게 각에다 하나 이웃해도 되는 애를 두시면 됩니다. 자, 이웃해도 되는 애 누구죠? C, D, E, F 몇 명? 4명 먼저 앉혀봅시다. 4명 앉히는 방법은 얼마? 3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러면 사이사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명이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원순열 깨졌다 안 깨졌다? 이미 깨져 있습니다. 애들 앉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에 C, D, E, F가 이미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분명히 다른 자리죠. CD와 자리냐 뭐 CF랑 사이에 있는 자리냐 다르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번호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A, B가 뭐다? 번호표를 뽑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가 뽑을 수 있는 번호는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그렇죠. 1, 2, 3, 4 4개 중에 하나가 되고요. A가 만약 1번 자리에 들어갔다. 그럼 B가 1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네요. 그럼 B가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푸는 게 인간관계를 푸는 방법. 그래서 원순열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죠. 원순열 한번 들어가고 나면 자리 고정이기 때문에 원순열 깨진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 B가 마주보는 경우. A, B가 마주보는 경우에도 제한 조건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A, B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A, B부터 자리 고정하자고요.
그러면 A를 뽑는 방법 어차피 하나니까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 하나. A가 여기 앉으면 무조건 B는 어디 앉아야 됩니까? 반대편에 앉아야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A 혼자만 앉아있어도 뭐다? 오순절 깨지거든요. 근데 이미 두 명이 들어갔죠. 그럼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된다? 전부 다른 자리가 됩니다. 전부 다른 자리가 되니까 다른 자리에 4명을 넣는 방법은 얼마? 4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학생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서 여기 곱하기 얼마? 2 하는데 이거 완전 틀립니다 여러분. 잘 못 바꿉니다. 아시겠죠? 일단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일단 자리를 이게 두 개 바꾸겠다는 얘기는 자리 고정을 개쌩 까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자 A, B, C, D 4명을 앉혀봅시다. 제가 A의 자리를 고정해요. 여기에 고정할게요. 나머지 애들은 앉힐 거 얼마? 3팩토리얼이죠. 이게 무슨 생각이랑 똑같냐면 선생님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A 여기 앉을 때 얼마? 3팩.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얼마? 3팩. A가 여기 앉을 수 있겠죠? 이것도 얼마? 3팩. 다 더하면 보다 3팩 곱하기 4니까 4팩토리얼 나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나 다 어때요? 똑같은 값이 무조건 나오죠. 아니 지금 이미 여기에 BCD가 왔고요. 여기에 BCD가 앉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렇게 올 거니까 이거랑 이거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중복되는 걸 여러 번 세겠다는 얘기거든요. 자리 고정의 방법은 자리를 고정하고 나면 뭐다? 이놈의 자리를 안 바꾸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리 고정 아닙니까? 저희 자리 바꾸잖아요. 이거 두 달에 한 번씩.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연아 너는 이번에는 자리 고정할게. 근데 아주 자리가 옵니다. 선생님 저는 자리 안 바꾸나요? 그런 거에 제가 열받는 겁니다. 아니죠. 자리 고정을 하라고만. 그래서 여기 이제 마주 보는 건데 요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리 고정이니까 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여러분. A의 자리를 고정하는 순간 B의 자리도 고정이 되는 겁니다. 쌤 얘들이만은 바꿀 수 요렇게는 못 바꿔도 얘들이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만약에 B를 여기 세우고 A를 여기 세우는 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줄 세우는 게 얼마가 되냐면 4팩토리얼이 될 거란 말이에요. 4팩토리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 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C, D, E, F 이렇게 되겠죠? 4팩토리얼 중에 이렇게 세우는 거 분명히 있겠죠? 그럼 여기에도 C, D, E, F를 줄 세우는 게 4팩토리얼이 되니까 세우면 여기에 C, D, E, F 쓰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이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A의 오른쪽에 C, 왼쪽에 F, 오른쪽에 C, 왼쪽에 F, 건너편 A, D, 건너편 오른쪽 T, 건너편 왼쪽 E. 이거랑 이건 완전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자리 바꾼다고 곱하기 1을 하면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거 두 개 다시 나눠야 됩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자리 고정을 완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자리 고정은 자리를 안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이웃하는 거에서 A, B의 자리를 고정하고 4명 배열했는데 얘들은 자리 바꾼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얘들은 A, B의 자리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 그룹을 고정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당연히 A, B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요. 왜냐면 이 그룹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A, B 그룹이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A, B는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는 거, 자리 고정하고 나면 얘들의 자리를 안 바꾼다는 거. 얘들의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자리 고정이었고요. 자,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그리고 아시죠? 이제 9가지 색이 있는데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할 수 있고 여기 칠할 수 있는 방. 그다음 회전에 대해서 일치하는 거 같은 걸 본다. 이 문제랑 이거. 정육면체 칠하는 거. 6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6가지 색을 이용해서. 자, 이 두 개. 바로 끝냈어요. 풀어볼래요? 한 3분 드릴까요? 풀어봅시다. 한 3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둘 다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수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일단 이 세 가지로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리 고정이 제일 어려워요. 뭐 사실 얘기하면 자리 고정은 거의 문제를 다 분해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분석해서 푸는 거라서 자리 고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근데 사실 복잡해질수록 제일 정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분할 분배로 풀고요. 분할 분배로 풀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쪽을 영역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요 제일 안에 영역에 들어갈 색깔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 들어갈 색깔이랑 세 번째 영역에 들어갈 색깔로 색깔을 나눕니다. 그러면 색깔로 나누면 이걸 뭐다? 한 개, 네 개, 네 개 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일단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채울게요.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9개죠. 그래서 얘 먼저 칠합니다. 글씨 1. 됐나요? 그럼 여기에 제가 A를 칠했다고 그냥 칠하고 말면 됩니다. A 칠했다고 9개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칠할게요. 두 번째 줄에 칠해봅시다. 이쪽 라인에 칠할 겁니다. 요 안에 이제 요렇게 된 거 칠할 건데 색깔 몇 개 필요하죠? 4개. 4개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B, C, D, E 칠하는 거랑 뭐 E, F, G, H 칠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요? 아 색깔 다르네. 자, 다시 할게요. C, D, E, F 칠하는 거랑 뭐 F, E, F, G, H 칠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달라요. 아, 왜 자꾸 같다고 하는 거지? 자, 다시 할게요. 여기 A가 있고요. 지금 여기를 칠할 겁니다. 여기에 C, D, E, F 칠하는 거랑 여기에 E, F, G, H 칠하는 거 이거랑 이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 다르지 않습니까? 쓴 색깔이 다르잖아요. 파랑 썼느냐 빨강 썼느냐 이런 건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 자체가 다르니까 다르죠? 그럼 일단 여기에 칠할 색깔 먼저 뽑아줘야 된다고요. 지금 색깔 몇 개 남았죠? 8개 남았죠?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4개. 여기 칠할 4개를 일단 먼저 뽑아줍니다. 됐나요? 자, 4개 뽑은 게 제가 B, C, D, E라고 해봅시다. 자, B, C, D를 뽑으면 B, C, D를 여기 칠해야 되겠죠? 원순위를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네요. 그럼 이건 뭐다? 요거 칠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4개 자리가 있는데 이 4자리에 색깔 4개 넣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칠한 방법 얼마? 300입니다. 그러면 칠한 걸 여기다 쓰자고요. B, C, D, E 이렇게 이제 칠하시겠네요. 그죠? 자, 칠하면 이제 색깔 몇 개 남죠? 4개. 4개. 그럼 이걸 여기다 칠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4C4인데 4C4는 사실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4개 중에 4개를 뽑는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4개를 가지고 여기 칠할 거예요. 원순위를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다시 할게요. 자, H가 색깔을 칠한다고 합시다. H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 칠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C 바깥쪽에 칠하느냐 B 바깥쪽에 칠하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미 자리적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원순위를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죠.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다른 자리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4개 서로 다른 4개 자리에 4개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뭐가 된다? 네, 그래요. 뭐 이건 1이니까 안 적어도 되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분할 분배의 방법입니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나눈 거 안 하냐고? 아, 저거 몇십 한 다음에 겹치는 거 나눠주세요. 야, 겹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색깔 4개 여기 칠할 색깔을 이미 뽑아버리고 쓰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이제 분할 분배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칭성에 가는 방법인데 여러분 대칭성으로 갖다 칩시다. 이거 대칭성은 여러분 몇 개 나올까요? 대칭이면 몇 개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잘라주면 되죠 이거? 그냥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쪽 대칭 아니에요? 대칭이면 몇 개? 4개. 4개 나오죠. 그럼 순열처럼 배열하고 나서 대칭이 몇 만큼 뭐 해주면 된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가진 도형 문제는 대칭성을 푸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근데 어렵죠. 그리고 대칭성이 없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제에서 볼 때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대칭면이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대칭성으로 푸는 거는 사실 도형에서는 되게 좀 편안한데 실제로 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자리 고정을 해볼게요. 자, 색깔이 9가지 되게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누구의 관점으로 볼까라고요? A라는 관점에서 봅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A를 안 친다고 하면 A를 안 칠 수 있는 게 일단 여기 앉힐 수 있겠죠. 가운데 센터. 그 다음 어디 앉힐 수 있어요? 여기 앉힐 수 있죠. 자, 이거 동그라미니까 헷갈리네. 그냥 1이라고 적겠습니다. 1번 자리에 앉힐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디? 여기는 자리가 없대요. 어차피 똑같죠. 여기 2번이라고 하면 이걸 돌리면 여기로 오고 2번을 돌리면 이리로 오고 더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더 돌리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똑같고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다르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여기 칠한 거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이거 1번하고 당연히 다르죠. 2번하고 당연히 다르죠. 그럼 3번에 칠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3번에 칠하고 나면 돌리면 이놈이 이쪽으로 오고 돌리면 여기가 이쪽으로 오고 돌리면 얘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건 없었다. 다 똑같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이게 제일 귀찮습니다. A를 1번에 칠하는 경우랑 2번에 칠하는 경우랑 3번에 칠하는 경우로 나눠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A를 3번에 칠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원이 3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잘라서 A를 지금 여기에 칠한 겁니다. 여기다가 원순열에서 자리 고정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리를 고정하면 뭐가 깨진다? 원순열 깨져서 얘가 순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순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B를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 칠하는 거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A랑 붙어 있느냐, A 건너편에 있느냐니까. 여기 칠한 거랑 여기 칠한 건 같나요, 같나요? 둘 다 A 옆이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면 이건 A의 어느 쪽? 어느 쪽이고 이건 A의 뭐다? 왼쪽. 왼쪽이 되니까. 아니면 테이블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앉는 건데 A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B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가 자리가 어떻다? 다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칠한 거 완전 다르죠, 얘랑. 왜냐면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니까. 자, 여기 칠한 거랑 여기 칠한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A랑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니까. 여기 칠한 거 완전 다르죠. A랑 붙어 있느냐, 완전 반대편에 있느냐니까. 여기도 다릅니다, 그죠? 안쪽인데 오른쪽, 안쪽인데 왼쪽이니까. 그리고 B를 여기 칠한 것도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남은 8개의 자리의 차지 특성이 전부 어떻게 된다? 달라지네요. 그럼 A를 여기에 칠하는 순간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돼버린다? 순열 문제가 되니까 A를 3번에 칠했을 때 나머지 애들 배열하는 건 그냥 설명이 됩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A를 이제 2번에 칠해요. A를 여기다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칠합니다. A를 여기다가 칠하더라도 B를 여기 다 다르고요. 바깥에 칠하는 여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순열 문제니까 나머지 애들 배열하는 거 얼마? 8패.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A를 여기다 칠해요. A를 1번 자리에 칠하면 B를 여기 칠한 거랑 여기 칠한 게 어떻죠? 똑같아지죠. 이제 A가 가운데 있으니까 돌려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B가 여기는 같으니까 지금 순열 깨진다 안 깨진다? 원순열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다? 그냥 8C4에서 3패 4패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끝까지 이제 뭐다? 자리 고정으로 갈 거면 원순열이 아직 안 깨졌으니까 다른 색 하나를 더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B의 자리를 고정해 볼게요. 자, A가 지금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B의 자리를 고정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3번이죠. 그럼 B를 2번에 칠했다고 합시다. 자, A만 2번에 칠해도 원순열 깨집니다. 어쨌든 B가 2번에 딱 들어오면 원순열 깨지니까 나머지 애들 배열한 거 얼마? 7팩이 되고요. 자, B를 3번에 칠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랑 여기에 칠한 거죠. 그럼 원순열 깨졌으니까 나머지 애들 배열한 거 얼마? 7팩이 되니까 이거 4개 더해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이게 좀 귀찮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셔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원순열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나온다면 제한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나올 거라서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푸셔야 되고요. 원순열이 잘 안 나오면 이유가 뭘까요? 쉬워서. 아닙니다. 원순열 어렵게 만들면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아까워리.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원순열 왜 잘 안 나올까? 원순열 낼 수가 없어요. 8문제 중에 순열전에서 많아야 3문제 나올 건데 일단 한 문제 무조건 뭐 나옵니까? 중국점 나오잖아요. 우리 한 문제는 보통 뭐 나오냐면 2학 정리 보통 나오거든요. 3점짜리로. 그냥 중복조합이 4점짜리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4점 못 내. 3점짜리 2학 정리 하나 나올 거야. 그럼 3점이든 2점으로 하니까 보통 3점짜리를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경우에서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순열을 내려면 되게 쉽게 내야 되고 이런 건 못 내는 거죠. 제한 조건이 많은 4점짜리 같은 건 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원순열을 그래서 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조합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고 양정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나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원순열, 같은 거 신순열, 중복순열. 근데 이것들 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낼 자리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딴 것들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문제도 좀 쉽게 나와야 되고. 그거 아시겠지만 학생 때한테 저도 그런데요. 문제 딱 내잖아요. 내가 원래 중복조합 나왔어. 뭐 조합, 뭐 조건방을 동시에 나왔을 때, 뭐 나왔어. 이런 거 잘 기억하거든요. 근데 2점짜리나 3점짜리로 나온 쉬운 문제들은 기억 잘 못합니다. 그냥 풀었어요. 그냥. 노가다 띄었네요. 중복순열 나왔어.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노가다 띄었네요. 주사기 던져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쉬운 문제들은 그냥 노가다 띄어도 몇 개 안 나와서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는. 아무튼 원순열 문제가 그래서 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게 좀 킹 받는데, 자, 얘는 정육면체잖아요. 그럼 일단 A를 무조건 자리 고정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A를 칠할 건데 A를 위에 칠한 거랑 밑에 칠한 거 어떻습니까? 같죠? 이 정육면체의 특징은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도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돌려도 똑같이 나오죠. 그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돌려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대칭성이 얘가 원순열의 대칭성이 2개가 나옵니다. 세로 방향의 이 세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에 대한 원순열하고 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회전에 대해서 원순열 2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얘들이. 근데 A를 고정한다고 하면요, A를 위에 칠한 거랑 밑에 칠한 거. 자, 여기 A를 위에 칠했다 합시다. 이걸 이렇게 그냥 회전시키면 똑같은 게 되죠. 그러면 위에 칠하고 밑에 칠한 거 똑같은데 이렇게 돌려도 지금 뒷면하고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요게.
앞면도 똑같죠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위에 앞에 밑에 뒤가 다 똑같고요. 위에 칠했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돌리면 또 오른쪽으로 똑같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왼쪽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이 6개의 면이 전부 뭐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안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된다? 역시나 해도 한 가지가 돼요. 이것처럼 이거랑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위나 밑이나 왼쪽, 오른쪽, 뒤에, 앞에 회전시키면. 그래서 항상 이제 정육 매트뿐만 아니라 정다면체는 그냥 A 하나 뽑아가지고 아무데나 일단 하나를 칠하는데 보통 밑면을 칠해요. 보기 없으니까. 여기 그냥 칠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카팅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해보면요. 여기 칠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A의 자리를 여기에 고정하면요. 자리를 고정했으니까 이거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이제 세로로 못 돌립니다. 이제 자리 고정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만 돌릴 수 있어요? 요렇게만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만.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를 고정함으로 해서 다시 할게요. 자리 고정하는 방법은 원순열을 깨는 겁니다. 원순열을 깨고 순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순열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두 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자리를 고정함으로 해서 이쪽 방향의 원순열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뭐만? 이쪽 방향 원순열만 남죠. 이해되시나요? 이쪽 방향 원순열만 남으니까 이제 A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이제 A가 있어요. 여기에 A가 있다고 하면요. A의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이 위쪽 면이 있죠. 이 건너편에 위쪽 면이 있어요. 좀 크게 그릴게요. 위쪽 면이 이렇게 있어요. 위쪽 면이 있고 이 위쪽 면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면이 한 개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면이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가 마주보는 여기부터 칠해주면 되겠죠. A가 마주보는 여기부터 칠합시다. 여기 넣을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중에 하나예요? 5개 중에 하나 되겠죠. 남은 색깔. 색깔이 6개였으니까 A는 이미 칠했고 남은 색깔 5개 중이니까 여기 칠하는 건 5개 중에 하나 되지 않습니까? 칠하고 나면 이제 여기 칠해야 되는데 여기는 원수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렇죠. 이쪽은 안 깨졌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안 깨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4개의 자리에 4개 색깔 칠하면 얼마? 3팩토리얼 해서 이 곱해주면 5 곱하기 6이라서 3까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얘들이 전부 정사각형일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의 색깔을 하는 방법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가운데 칠하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이거 4개 칠하는 방법은 얼마? 3팩토리얼 해서 이랑 그냥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직육면체랑 거랑 다른 것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안 건드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능 준비할 때. 한 요 2가지 정도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냥 문제만 좀 풀어드릴게요. 네모도형 수능이 나오면 좋겠어요. 정육면체. 저거는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런 문제는 수능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순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나오고 저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외워야 풀 수 있는 거라서 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순열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육모에 나왔잖아. 나왔어요? 제한 조건으로 나와. 제한 조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홀수끼리는 이웃할 수 없고 라든지 아니면 A, B는 이웃해야 되고 뭐 B랑 C는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으로 나왔어요. 삼각도 아니고. 원순열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풀어보시죠 한번. 네. 풀어보시고 여기 있는 건 따로 안 풀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도형이 좀 어려울 겁니다. 도형이 좀 어려울 건데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중국 순열부터 할까?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중국 순열부터. 여기서는 중국순이 많이 나왔어요. 원래 보통 중국 순열이 먼저인데 시간이 중국 순열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서 자, 중국 순열 볼게요. 자, 중국 순열은 N개 중에서 이제 뭐해서 드디어 이제 중복이 허용됩니다. 중복 허용해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이 뽑은 애들을 뭐까지 할 수 있는? 불세우기까지 해야 되는 아주 귀찮은 문제가 되죠. 기호로는 N, 파이, R. 역시나 이게 서로 다른 N이고요. 계산할 때는 N의 R수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C랑 H는 확실히 기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몇 C 몇인지 몇 H 몇인지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순열도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P3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한데 애들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어떻게 한다?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열 계열들이 뭐가 필요 없냐면 그러니까 공식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굳이 공식 안 외우셔도 돼요. 물론 사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마다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냥 5P3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5파이3 뭐냐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 기호 정도만 좀 챙깁시다. 그래서 N, 파이, R이 중복 순열이고 얘는 N의 R수로 나온다. 라는 거 정도만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은 이제 순열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다 순열들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열 비용으로 조합할 때도
조합이랑 순열이 어떤 차이냐 가지고 조합의 공식 유도해냈잖아요, 그죠? 자, 원순열도 순열과 원순열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반복되는 거 나누기 때문에 보다 n-1 팩토리얼 된다 해서 자리 고정을 하고 나면 원순열이 뭘로 바뀌니까 순열로 바뀌니까 그때부터 순열로 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애들을 뭐랑 자꾸 비교를 한다? 순열이랑 비교를 자꾸 해요. 그래서 중국 순열이니까 얘도 순열하고 차이를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얘들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상수를 만들 겁니다. 그럼 한 번씩만 사용하니까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얘는 3개, 얘는 2개 중에서 곱하면 몇 개 나온다? 24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순열 문제가 되고요. 따라서 얘는 뽑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니까 1, 2, 3, 4 4개 중에서 몇 개 뽑아서 3개 뽑아서 줄 3개 할 거니까 4, P, 3 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들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복을 사용합니다. 그죠? 썼던 수를 다시 쓸 수 있죠. 중복 사용해서 뭐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만약 1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여기 1 넣을 수 있나요? 네. 넣을 수 있죠.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해서 얘들이 뽑을 수 있는 숫자가 뭐 중에? 1, 2, 3, 4 4개 중에 뽑을 수 있고 뭐다?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4의 3승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자, 이래서 이게 이제 중국 순열인데요. 나는 중국 순열 크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결국은 이 한 자리에 숫자 하나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뭐다? 함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택하는 거니까 한 자리에 하나의 숫자를 넣을 거니까. 그럼 이게 대응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함수적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일단 봅시다. 함수적으로 해석할 건데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 함수적 해석 가능하고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 전부 4 넣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뭐가 안 된다? 주부 안 됩니다. 그죠? 자, 얘가 1 넣고 여기 2 넣는 거랑 여기 2 넣고 1 넣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건 120 얼마가 되는 거고요. 얘는 210 얼마가 되는 거니까 두 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얘들이 다른 걸로 봐야 되니까 무슨 문제가 된다?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놈이 뭐가 되고요? n이 되고요. 얘가 뭐가 되고요? r이 되니까 얘는 뭐다? 4, p, 3이 되겠네요. 그죠? 중복 안 되고 다르니까 순열 문제니까 4개 중에서 몇 개? 3개 뽑아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자, 여기 문제는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여기 전부 4 넣을 수 있나요? 네. 아, 이건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하니까 얘는 중복되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 1 넣고 넣는 거랑 120 얼마가 되는 거랑 210 얼마가 되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요? 120 얼마랑 210 얼마 같나요? 네. 네, 다르죠. 자리 바꾼 거를 다른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따라서 이건 뭐가 된다? 중복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놈이 뭐고요? n이고요. 여기 있는 이놈이 뭐가 된다? r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다? n 파이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4의 3승. 아까처럼 물론 3 곱하기 3 곱하기 4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구분하는 게 한 자리에 숫자 하나 들어갈 거니까 함수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봐서 순열인지 뭐 조합인지 중국 순열인지 중국 조합인지를 따져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야 이게 4의 3승인지 3의 4승인지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자 중국 순열 이런 문제였고요. 일단 중국 순열은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의 5승인지 5의 3승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함수적 해석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함수적 해석.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얘는 좀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오지선다라는 건 이제 5개 중에 하나는 얘기죠. 1, 2, 3, 4, 5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문제를 풀 거거든요. 답을 한 개 고른다고 했을 때, 한 문제당 답을 하나씩 고른다고 했을 때 답을 고를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건 3의 5승입니까? 5의 3승입니까? 손대기요. 뭐라고? 손대기요. 손 들어. 자, 5의 3승이다. 3의 5승이다. 아, 다들 정답이군요. 아, 5의 3승이다 이거. 아, 좋아. 이거는 자 스텝 1이니까 스텝 2로 갑시다. 솔직히 좀 약간 과일 문제 중국. 과일 문제 뭐라고? 과일 몇 개씩으로. 중초 저 아니 그쵸. 과일은 왜냐면 같으니까. 사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과일인데 사과랑 배랑 감은 다른데 사과를 3개 고르고 배를 2개 고르고 하면 배 2개 고르는 거 똑같고 사과 3개 고르는 거 똑같고. 근데 그거 뽑아서 줄 세우는 건 수련 아니에요? 맞아. 중국 수련 문제 아니에요? 줄 왜 세우는데? 사과 3개 샀고 그렇게 줄 세워? 아니 사서 그냥 바구니 갖고 가져갈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 지어내면 그러니까 그런 수련이죠. 억지로 순열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긴 하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과일끼리 그냥 똑같은 거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는 없고 그냥 다 중복적인 문제네요. 이건가? 38번 한번 해볼까요? 38번 됐습니까? 성민 몇 번 했어? 저는 1번이요. 1번 기준 2번 자 갈렸습니다. 자 1번이냐 2번이냐 혹시 1번 2번 말고 다른 거 한 사람? 손 없나? 다시 손 들어봅시다. 1번 4명 2번 2명 그럼 정답 1번으로 합시다. 다수기를 위해서. 자 봅시다. 생각보다 헷갈리네.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2번 했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봅시다.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요거 할 때 어쨌든 4명의 회원이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를 타고 회장소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얘들이 교통편을 택하는 방법을 구하는 건데 혹시 4명의 회원을 A, B, C, D라고 할게요. A가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면서 동시에 회장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상체는 비행기를 타고 하체는 기차를 타고 가서 모여서 이렇게 결합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한 명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할 거기 때문에 얘가 대응관계가 됩니다. 1대1 대응관계가 되죠. 대응관계가 되면 무슨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함수죠. 그러니까 꼭 함수적 해석 꼭 해주세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통편을 고르는 게 맞는지 아니 기차가 아니고 버스 아니면 교통편이 비행기랑 기차랑 버스가 버스입니다. 버스가 사람을 고르는 게 맞는지 이걸 일단 먼저 결정해줘야 되겠죠. 누가 누굴 고르는 게 맞습니까? 네. 버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어? 자, 네, 사람이 교통편을 고르는 게 맞죠? 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교통편이 사람을 고른다고 합시다. 그럼 비행기가 고를 수 있는 사람 몇 개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 그러면 기차가 얘를 고를 수 있나요? 그럼 상체는 말이 안 되잖아. 얘를 고를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 되겠죠? 고르고 버스가 고르는 거 고르고 나면 얘는 뭡니까?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문제 조건가 안 맞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사람이 이걸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사람이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봐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고른다고 합시다. A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3개잖아요. 얘가 비행기 타요. 그럼 B가 비행기 고를 수 있나요? 네. 고를 수 있죠.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되고요. C도 몇 개? 3개 중에 하나. 얘도 3개 중에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이 얘를 고르는 게 맞죠. 그러면 A, B, C, D한테 직접 물어보자고요. 물어봅니다. 얘들이 고른 걸 여기다 적어요. 그럼 얘가 뭐다?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 중에 고를 수 있을 거고요. 자, 전부 비행기 탈 수 있나요? 전부 비행기 타도 되나요? 가능하네요. 뭐 가능합니까? 중복 가능하고요. A가 비행기 타고 B가 기차 타는 거랑 B가 이제 기차 타고 A가 기차 타고 B가 비행기 타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이건 다르니까 뭐가 중요하다? 순서 바꾼 거에 대해서 카운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 순녀 문제. 그러니까 중복 순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얘가 N이라 그랬죠? 얘는 뭐? 3. 얘가 뭐다? R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뭐다? 4. 따라서 얘는 뭐다? 3 파이 4가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3 파이 4 몇 번입니까? 1번. 오, 그래도 다수결이 아주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꼭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세요. 안 헷갈리면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4명이 고르는데 이거 고르니까 고를 수 있는 게 3개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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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중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좀 헷갈리고 이런 걸 자꾸 틀리면 이거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안 헷갈려.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린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나아요. 이거 몇 번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감 잡히거든요. 이거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에서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좀 없고 제가 맨날 중복순열 나올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방에 집어넣는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자,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호텔. 뭐요? 호텔. 맞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에 사람들을 채울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어떤 방법? 모든 방. 네. 빈 방이 있어도 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5명이 한 방에 다 져도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빈 방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빌렸는데 들어가야죠. 빈 방 있으면 안 된다. 최소 한 방에 한 명은 들어가야 되는 경우의 수, 그죠? 요 두 문제 푸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거. 됐나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2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5명의 사람이 있고요. 여기 301, 302, 304를 넣을 겁니다. 그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5명이고 301, 302, 303에 넣을 거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죠. 한 명이 2개 방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죠? 아니면 한 방에 2명이 들어가면 되는군요, 그죠?
어쨌든 한 명의 사람이 한 개의 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뭐다 대응관계 문제입니다. 대응관계. 그러면 얘도 뭐가 가능하니까 함수적 해석이 가능하니까 누가 누구를 고를 거냐? 사람이 방을 고를 거냐? 아니면 방이 사람을 고를 거냐? 이걸 일단 먼저 결정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고르는 게 맞습니까? 방이 사람. 방이 사람. 그러면 301, 302, 303호. 그러니까 사람 A, B, C, D, E를 고른다고 하면요. 자, 301호 고를 수 있는 사람 몇 명 중에 하나? 5명 중에 A 고릅니다. 자, 그럼 얘가 A 고를 수 있나요? 네. 안 돼요. 어떻게? 세 번 더 잘라 가로로 잘라. 어떻게 자릅니까? 어떻게? 아니 팔다리 자르고 몸으로. 아니 안 되지. 자, 얘 고를 수 있는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 4개 중에 하나. 얘 고를 수 있는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자, 이렇게 골라요. 그럼 얘는 어디서 잡니까? 제 문제 조건에 야외 지침 있나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해보면 딱 알잖아요. 해보면 아시겠죠? 아닙니다. 그럼 뭐다? 사람이 방을 골라야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항상 사람이 방을 고르는 건 아닙니다. 해보셔야 돼요, 직접. 자, 근데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방은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 3개 중에 하나. 얘가 300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B가 300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죠. 얘가 고를 수 있는 몇 개 중에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에서 그냥 3, 3, 3, 3 이렇게 나온대요. 항상 여기서 끝내지 말고 꼭 요거 적어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방을 고른 거니까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자고요. 어느 방 고를 건지를 여기에 한번 적어보자고요. 됐나요? 자, 그럼 얘들이 고를 수 있는 건 301, 302, 303 중에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N이고 뭐가 아닌지가 바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자, 전부 300이 잘 수 있나요? 네. 잘 수 있죠. 뭐가 가능하다? 빈방이. 네, 중복 가능합니다. 그죠? 중복 가능하고요. 자, A가 301자고 얘가 302자는 애랑 얘가 300, A가 302자고 얘가 301자는 거 위에 거 밑에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냥 이것만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A가 300이 될 거냐 300이 될 거냐. 됐나요? 따라서 자리 바꾼 거에 대해서 다른 걸로 카운팅해야 되니까 무슨 문제가 된다? 이거 다르니까 무슨 문제?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중국 순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N이고요. 얘가 R이 되니까 뭐가 된다? 3의 5승 혹은 3파이 5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3의 5승. 자, 전부 300일 들어가면 이제 뭐다? 300이랑 303 빈방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1번 문제. 빈방이 있어도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바로 뭘로 풀면 된다? 중국 순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의 5승이 되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5의 3승 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이거. 됐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빈방이 없어야 되거든요. 빈방이 없어야 되니까 한 방에 최소 몇 명은 들어가야 된다? 한 명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301호고요. 여기가 302호고요. 얘가 303호라고 했을 때 됐나요? 자, 한 방에 한 명 들어가니까 한 명씩 집어넣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한 명씩. 아, 지금 위에 자꾸 붙네, 분필이. 자, 한 명씩 집어넣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중에 하나? 5명 중에 하나 넣고요. 여기 몇 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 넣고요. 여기 몇 명 중에 하나? 3명 넣고 나면 이제 한 명씩 딱 들어갔죠? 네. 자, 적고 시작할게요. 여긴 A, 여긴 B, 여기 C. 누가 남습니까? D랑 E가 남죠? 네. 자, 그럼 이제 D가 둘 다 한 방에 들어가도 되나요? 네. 상관없죠. 따로따로 들어도 되나요? 네. 되네요. 그럼 D가 고를 수 있는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셋 중 하나. E가 고를 수 있는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셋 중 하나에서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답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죠? 이거 왜 나옵니까? 겹치는. 그렇죠. 이거 중복 카운팅이 일어난다 그랬죠.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잘라서 여기 애들 중에 일부를 여기다 넣고요. 남은 애들 중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거 무조건 뭐 일어난다고요? 중복 카운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셌던 것보다 무조건 크게 세는 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 C가 들어가고요. D 넣을 건데 여기 D 들어가고 여기 E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5명 중에 한 명 뽑는 거거든요. A를 뽑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D를 뽑았다고 합시다. 이 5가지. 이게 5C1이라서 이제 5가 되는 건데 이 5명 중에 한 명 뽑을 때 A 뽑는 게 아니라 D를 뽑아요. 자, 남은 4명 중에 하나 뽑아야 되겠죠. B 뽑고요. 남은 3명 중에 하나 뽑아야 되겠죠. C를 뽑습니다. 그럼 누가 남아요? A, E가 남죠. 그럼 A, E가 들어갈 수 있는 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셋 중 하나. E가 선택하는 거 셋 중 하나죠. A가 여기를 선택합니다. E가 여기를 선택해요. 그럼 위의 경우랑 밑의 경우는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경우죠. 그죠? 301호에 A랑 D가 들어가고요. 302호에는 B랑 E가 들어가고요. 303호에 C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위의 경우랑 밑의 경우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예요. 같은 경우죠. 아니 그러니까 같은 방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경우인데 이 수식은 이걸 뭘로 본다고요? 다른 걸로 봅니다. 아니 왜냐면 5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이 수식이 A를 뽑은 거랑 D를 뽑은 걸 같은 걸로 봐요? 다른 걸로 봐요? 다른 걸로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일부를 넣고 다시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 일어난다고요? 중복 카운트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정말 오지게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설명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많이 해보시고 많이 틀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해보시면 정말 많이 틀릴 거예요. 이거 넣고 다시 넣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만 좀 조심해서. 그래서 빈방이 없는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함수로 따지면 이겁니다. 빈방이 없는 문제는 얘가 x가 되고요. 얘가 이제 y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x, 여기를 y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쪽 할 때 여기도 누군가 선택을 하고 얘도 누군가 선택을 하고 얘도 누군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빈방이 없다는 얘기는 얘네가 전부 선택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조건은 무슨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이 된다? 공력과 치역이 같다. 이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이 됩니다. 자, 공력과 치역이 같은 문제는 얘는 뭘로 풀어줘야 되냐면 분할 분배로 풀어주는 게 제일 쉬워요. 물론 이거 말고도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지만 분할 분배로 푸는 게 제일 쉽다고요. 자, 분할 분배로 푼다는 얘기는 여기 5명의 사람이 있죠. 얘들을 방 3개 넣을 거거든요. 그럼 몇 등분 하면 됩니까? 3등분. 그러니까 이미 얘들을 몇 개의 팀으로 나눠버린다? 3개 팀으로 나눠버립니다. 몇 명을? 5명. 자, 그럼 5명을 3개 팀으로 나눈 방법은 일단 한 명 한 명 나누고 나면 몇 명 하면 됩니까? 맨 앞에 3명 하면 되겠죠. 3명 한 명 한 명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명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얼마? 2명 2명 한 명이고 한 명 주는 거 이제 흥미롭죠. 다 2명 2명 한 명이니까.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건 방법은 몇 개? 2개입니다. 자, 나눠봅시다. 3명 넣는 거 5명 중에 3명을 여기다 넣어요. 몇 명 중에 남은 2명 중에 하면 여기다 넣고요. 남은 몇 명 중에 1명 중에 하면 넣고 겹치죠. 한 명 한 명이니까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 A, B, C가 들어가고요. 남은 여기에 D가 들어가고 E가 들어간 경우랑 여기에 E 들어가고 D 들어간 경우 어차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겹치니까 나눠야 됩니다. 인원 그룹 2개 겹치니까 자 이거는 5명 중에 2명 넣고요. 남은 3명 중에 2명 넣고요. 남은 1명 중에 1명 넣고 얘들이 겹치죠.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팀은 나눴고요. 그러면 팀을 3팀으로 나눴죠? 얘들을 3개 방에 넣을 겁니다. 서로 이제 같은 거 나눴으니까 이건 서로 다른 팀입니다. 서로 다른 3팀을 3개 방에 넣는 방법수는 얼마? 300토리야. 자,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3팀을 3개 방에 넣는 방법수는 얼마? 300토리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들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주복순열로도 물론 풀 수 있거든요. 6건 이용해서. 근데 그것도 얘가 3개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4개만 돼도 너무 많아요. 가지수가. 뭘로 푸는 게 더 낫다? 분할 분배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분할 분배 워낙 많이 사용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일단 중복 순열까지는 다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다음에 같은 거 신수 순열 하면 순열 끝. 다음 주에 아마 경우에서 끝날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부지런히 풀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